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실, 우리 지훈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 명에서 가장 완벽한 교실 진행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첫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여기 아빠가 여기 KGB에 체포되고 나서 힘든 상황에 스탈린 동상이 코를 잘못 실수로 부셔버렸는데 저는 상황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는 이미 아빠가 KGB에 체포당해서 이 사샤라는 이 주인공이 너무 불쌍한 감정이 그 대목을 읽기 전까지 남아있었는데 여기 사샤까지도 잡혀갈 수 있는 위험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굉장히 불쌍하였기 때문에 사샤가 너무 불쌍한 마음 때문에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승원님 해주세요. 저는 보르카가 엄마와 아빠를 만나러 샤샤 대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 들어간 것이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네? 준원이, 아빠, 예? 네? 준원이 발표하잖아. 응? 준원아 발표하라고. 네, 하고 있어요. 말해. 저는 아빠가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끌려갈 때 사샤가 당황했는데 저도 그 마음이 공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제가 가장 그 인상 깊었던 부분은 다임쌤님이 결국은 나중에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임쌤님이 결국은 아이들을 뭐 고발하게 하고 그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자기가 그 희생자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실은 여기에 배경이 소련인데요. 그리고 소련은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이념이 아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념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소개와 그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책을 통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어떻게 느껴졌는지가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모두 좋은 이념이고 또 누구에겐 굉장히 필요한 둘 다 괜찮은 파랭이는 착하고 빨갱이 나쁜 것이 아닌 둘 다 그냥 똑같다. 그렇게 많이 듣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 이념 두 개보단 좀 더 불안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여기, 여기에서는 사샤의 아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유대인의 엄마 아빠, 또 이 오브카였나, 어쨌든 그 친구의 엄마 아빠, 이 두 모든 가족들이 무명으로 여기 다 죽게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주의 이런 안정되지 않은 이런 체포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사회주의가 민주주의보다는 좀 더 불안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말씀님 해주세요. 저는 오히려 공산주의가 이제 조금 이제 사람들이 잘 못 사는 사람들도 있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사회가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민주주의는 이제 사람이 이제 열심히 일한 만큼 받는 건데 공산주의는 이제 조금 차별이 있으니까 이제 인종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 뭐 소련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 차별을 받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조금
전 민주주의가 좀 더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이렇게 사사의 인생을 보니 어, 공산주의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제 삶의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이 책을 다루면서 조금 우리가 우려되는 바가 과연 이 책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공산주의 곧 지금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 책은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이상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당시 그 스탈린이라는 공산주의 지도자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이제 이른바 독재를 하면서 벌어진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공산주의하고 이 스탈린주의가 같은 건가라는 부분에서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공산주의는 뭐 이런 모습을 띌 수밖에 없다. 이건 꼭 이 당시 구소련에서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지금 현재 우리 북한 체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점에서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의 어떤 그런 문제다. 하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어떤 그런 그 사상이 갖고 있는 뭐 긍정적인 지점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근데 그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너무 강압적이고 또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고발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그것들은 꼭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예를 들면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아 그렇게 이제 뭐 지금 현재로 치면 국정원이라고 불리는 옛날에는 안기부라고 됐었고 중앙정보부라고 했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감시 사회가 있었던 적들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그런 독재 사회였던 그런 문제를 또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지훈이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 잠깐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승훈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책에서 배경이 되고 있는 시대 공간적 배경이 되고 있는 곳이 어디야? 러시아, 소련이요. 소련? 아, 지금 현재의 러시아. 현재의 러시아고 우리가 뭐야? 구소련이라고 해. 소련이라는 말 자체가 소비에트 연봉. 연방공화국. 그래서 이 소비에트의 소하고 연방의 연을 따서 우리가 보통 소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로 말한 대로 지금 현재는 이 소비에트 연방국하고 소련이 지금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옛 소련의 영토라는 거지. 예. 요 지도로 지금 보여? 선생님 공유 네, 됐나? 안 됐지? 됐어 공유가? 됐어요. 뭐가 지금 들려요. 보여?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11번이 지금 그 러시아야. 네, 그래서 지금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타지키스탄, 투르메키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이 15개의 나라들이 모두가 다 뭐였다는 거야? 소련이요. 구소련, 예, 소련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현재 그 러시아 외에 다른 14개의 나라들이 이른바 분리 독립하게 되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구소련은 상당히 물론 러시아도 지금 현재도 상당히 큰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지만, 소련이 상당히 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고. 자, 아, 원래는, 러시아였어. 러시아 제국, 러시아 황제국이었어. 그러다가 러시아에서 뭐가 일어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 누구에 의해서? 레닌. 아, 레닌이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네, 그 공산주의의 이념, 이념을 만든 사람은 혹시 누군지 알아? 칼 막스야, 막스.
마르크스. 들어봤어? 아니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에요. 마르크스 그리고 그다음에 엥겔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어떤 그런 이념을 그 기초했어. 그걸 공부한 학습한 누가? 네. 레닌이라는 정치적 지도자가 공산주의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서 레닌의 지도하에 이 구러시아가 뭘로 바뀌어? 소련이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레닌이 죽어. 레닌 사후에 그 다음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탈린이. 스탈린이야, 스탈린. 이 스탈린이 지도자가 등장하는 거야. 이 스탈린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던 그 시대야, 지금 이 책이. 이해가? 네. 그래서 이때는 소련은 이른바 뭐야? 무슨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서 미국과 서방 진영, 미국 유럽의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와 상당히 대립하던 어떤 그런 시대. 물론 처음부터 대립했던 건 아니야. 처음에는 이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라서 독일과 전쟁을 치르게 돼. 독일과 전쟁을 치르게 된 어떤 그런 그 상황이고, 독일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즉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우리 세상은 미국과 어디로? 소련이요. 소련으로 나눠서 이른바 냉전 시대, 체제 경제, 즉 자본주의와 뭐가 공산주의가 서로 맞서 싸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요게 이제 미국과 소련의 경쟁의 작은 경쟁이 바로 한국과 어디? 아니요. 북한. 남한과 북한 사이가 바로 대리전. 미국을 대리해서 남한이, 소련을 대리해서 북한이 이렇게 대리 경쟁을 벌였던, 또는 미국을 대신해서 소독, 그리고 소련을 대신해서 동독, 이런 것들이 이제 대결하는 어떤 그런 구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소련이 뭐 한 거야? 붕괴. 1991년으로.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승리하지 않았냐,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이제 일단락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는데, 자본주의다, 공산주의다 하는 것들은 무슨 형태다? 경제. 네? 경제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는 뭐를? 재산.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자본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해, 안 해? 해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하지만 공산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 다 나라의 것이야, 나라의 것, 국가의 것, 모두의 것이야. 그런 점에서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뭐 한 거야? 다른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이른바 시장경제야. 시장경제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알아서 살라는 거야. 그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고 못하는 사람은 망하고, 그 자유롭게 결정된다는 거야. 반면에 공산주의에서는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고 뭐 하는 거야? 계획경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일들을 집행하는 것들. 이런 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의 장점은 활력을 얘기해, 활력. 열심히 일하는 거. 반면에 단점은 빈부격차. 부자는 엄청나게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엄청나게 못 살고, 이런 부분들이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문제로 지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 공산주의는 최소한 뭐 하다는 거야? 이런 빈부격차가 네. 덜하다는 거야. 나름 평등하다는 거야. 하지만 대부분 다 뭐 하다는 거야? 가난해. 가난하다는 거야. 그래서 함께 가난하다는 거야. 뭐 그래서 이 책에서도 최소한 그런 얘기 나오잖아. 뭐 하다? 함께 뭐 한다? 가난하다. 하지만 함께 가난한데, 지금 함께 가난하지만 더 지나면 우리가 함께 뭐가 될 수 있다?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결국 함께 부자가 되는 꿈은 뭐 한 거야? 실현이 된 거야? 실현이 안 된 거야? 됐어요. 실현이 안 된 거야. 근데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지금도 제대로만 하면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다. 는 거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반면에 이제 이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그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갖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결하다 보니까 결국 양 체제 모두가 다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 감시. 어? 감시 체제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하게 만들어? 고발하게 만들어. 자, 지금도 우리나라가 고발을 열심히 하는 나라다. 고발을 우리나라는 잘 안 하는 나라다. 안 한다. 준호인 우리나라는 고발을 잘 안 하는 나라다. 승현이, 지훈이 어떻게 생각해? 승훈이, 지훈이는. 우리나라가 고발 잘하는 나라야, 고발 잘 안 하는 나라야. 안 하지 않을까요? 잘 안 한다. 지훈이는. 저요? 승훈이, 저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고발을 무척이나 열심히 하는 나라예요. 에? 그리고 고발을 오히려 장려하는 나라예요. 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주차 위반 같은 거, 도로교통 그 위반하는 거 사진 찍어서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어, 없게 돼 있어? 할 수 있어요. 네. 신고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리고 지금은 그게 없었는데 옛날에는 돈까지 줬어. 누가 교통 그 신호 위반하는 거 이거 있으면 사진 촬영해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신고하면 포상금, 상금을 줬어. 또 쓰레기 같은 거 불법 투기하면 그거 뭐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저기 하면 상을 줬어. 돈을 줬어. 우리가 간첩 신고 하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 하라고요. 간첩 신고하라고. 간첩 신고하면 그 뭐야, 그 상금 주고 몇 천만 원씩 막 상금 주고 막 그랬단 얘기야. 자, 그거 나쁜 거야? 불법 주차하고 신호 위반하는 사람들 고발하는 거 나쁜 거야? 아니요. 좋은 거잖아.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거 그거 저희 고발하는 거 나쁜 거야? 아니요. 좋은 거잖아. 여러분 학교 수업 시간에 떠드네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떠들었어요. 고발하는 거 나쁜 거야? 아니요. 아니요. 안 나쁜 거야? 네. 제 숙제 안 해왔어요. 선생님한테 이르는 거 그럼 좀 나쁘지 않나? 나빠? 나쁘진 않은데 여러분 반 안에 그런 애가 있으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서 선생님 제 아까 선생님 말 안 듣고 딴짓했어요. 선생님 제 수학 문제 뭐 마지막 문제 안 풀었어요. 일일이 그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다 이른 애가 있어. 고발하는 애가 있어. 왜? 그 애는 그 친구가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모범적으로 살지 않아서. 근데 여러분 반에 만약 그런 애가 있다. 그럼 어떨 것 같아, 지훈이? 한번 지켜볼 것 같은데요. 어? 지켜볼 것 같은데요, 저는. 지켜본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런 애가 있어 상관없다? 그런가 보다. 응?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가 보다. 승훈이는? 반에서 일른 선생님. 저는 근데 그런 이르는 친구가 있으면은 응.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불편하고 그 아이에 대한 감정은 그 아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 아니면 뭐 어떤 마음이 저는 어, 부처질쟁이로 좀 나쁘게 볼 것 같아요. 그 애를 나쁘게 볼 것 같다고? 네. 준원이는? 사이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 애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 왜? 그러니까요, 약간 좀 적군으로 생각할 것 음. 근데 그 애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준원아? 같아요. 근데 왜 그 애를 나쁘게 생각하고 적으로 봐? 너무 계속 늘려서 음.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거야. 올바른 사회,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노력하는 거다. 그리고 그럼 네가 잘못을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잖아. 내가 잘못을 안 하면 되잖아. 내가 주차를 똑바로 하고, 내가 교통 신호를 똑바로 지키고, 내가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그러면 되잖아. 그런데 내가 잘못해놓고 왜 그 신고하는 그 착한 사람을 우리가 욕하느냐. 어? 왜 네가 떠들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떠들어놓고서는 왜, 네가 숙제를 안 해놓고서는 왜, 뭐 하느냐. 선생님, 뭐야, 그 고발하는 애를 왜 나쁘다고 그러느냐. 이런 논리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반론을 한다면 뭐라고 반론할까? 적당히 하지, 적당히 일르지 않고 계속해서
적당히 일러야 된다. 적당이라는 게 뭐야? 기준이 뭐야? 왜 적당히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사소한 건 제외하고 음, 심한 것들만. 사소한 건 제외하고 심한 것들만 해야 된다. 또 승훈이, 너는 실수 안 하냐? 너는 실수 안 하냐? 지훈이, 그게 누명일 수도 있지 않느냐. 누명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 그런 여러 가지 것도 있다니. 예를 들면 선생님 집이 이렇게 돼 있어. 선생님 집이 도로에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이제 중앙선이야. 네? 선생님 집이 여기 있어. 선생님 집이 여기 있어서 주차장이 옆에 이렇게 주차장이 여기 있단 말이야. 선생님 차가 이렇게 왔어. 그러면 네. 이렇게 들어와서 주차를 하잖아. 네. 네. 자, 그런데 원래 이렇게 주차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요? 왜? 여기가 뭐기 때문에? 중앙선. 중앙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 거의 한 1km를 가서 돌아와서 이렇게 와야 돼. 그러면 한 10분이 걸려. 그리고 여기 차도 많이 안 다녀. 그럼 선생님이 이 1km를 갔다 와서 이렇게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될까? 제 생각엔 그래도 돌아서 가야 될 것 같아. 그 돌아서 가야 된다. 그래, 승훈이는 그렇게 착한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냥 뭐라는 거야? 돌아요. 그냥 간단 말이야. 자기 집 있으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냥 당연히. 왜? 이게 무슨 도로도 아니고, 무슨 큰 도로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차도 조금 다니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그런 길이기 때문에 다닌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법을 뭐 하는 거야? 어기죠. 어기는 거야. 그럼 이거를 근데 누가 뭐 해가지고 고발? 사진을 찍어가지고, 쌤이 교통범칙금 중앙선 침범해갖고 막 8만 원짜리 끌었다. 그럼 과연 그랬을 때 그 사람 보고 과연 내가 그 사람 보고 이거를 야 신고정지 투철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것인 건가? 아니면 야 그 사람 너무하지 않았냐라고 볼 것인 건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가 있다는 거야? 갈등이 있다는 거야. 이거 외에도 뭐 살다 보면 막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응? 근데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숨 쉬고 살겠냐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이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누군가가 아니 선생님이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중앙선 침범하고 자기 집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냐고 가르쳐? 야, 이 선생이 뭐다? 나쁜 선생이다. 말 돼, 안 돼? 돼요? 말 되잖아. 그거만 딱 떼서 놓으면. 선생이 돼가지고 애들한테 교통 규칙을 잘 지키라고 가르쳐야지.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가르친다는 거 문제가 되잖아. 근데 이런 거를 일일이 다 붙잡아서 과연 하는 그런 사회, 그런 그 사회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뭐하다? 숨 막힌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근데 특히 이 책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회가 그렇게 숨막힌 어떤 그런 사회가 아니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왜 이렇게 서로 감시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뭐지? 그래야지 조금 어. 그래야 독재자가 자기의 권력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서로 감시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해야 그래야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게 해야 사람들이 자기에게 덤비지 않도록 할 수 있고 자기에게 불만 가진 사람들을 다 뭐해?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숙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스탈린 시대에 이 스탈린이 뭐야 아주 수많은 그 사람들을 그 숙청해서 그때 당시에 저기 한 사람들이 134만 4,923명에게 반동분자로 몰아가지고 그 중에서 68만 명을 처형했다는 거예요. 68만 명이면 대전에서 쌤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한 서부나 유성구 전부를 죽인 거야. 쉽게 말하면. 그 정도 많은 인구들을 반동이라고 처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공포 정치, 이런 독재 정치 그런 것들로
그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비판적으로 안 좋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들을 갖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다음 하겠습니다. 아, 승훈이. 저죠. 일단 한 개 겹쳐가지고, 네. 만약 당신이 사실 때문에 아빠를 배신하고 소년단이 될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빠를 배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년단이 된다면 저의 미래가 열릴 수도 있고, 아빠가 괜히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나일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 씨 해주세요. 저도 소년단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년단원이 되지 않는다면은 거의 100%의 확률로 죽거나 교도소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고, 산다면은 희망을 갖고 뭐 유럽으로 탈출해서 미국으로 간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소련을 탈출할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소년단원으로 사는 방법을 택할 것 같습니다. 네, 준호 씨 해주세요. 저라면은 배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엄마가 돌아가시고 몇 년이나 꿋꿋하게 키워주셨는데 이렇게 배신을 하면 아버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저도 무척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저는 배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배신하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데, 자기 때문에 자식이 잘 살지 못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무척이나 괴로울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부모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들은 이 아이가 소년단이 되어서 그 아이만이라도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잘 살기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이 잘 사는 어떤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렵네요. 그렇죠? 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승훈이가 제기한 문제도 상당히 이 책에서 중요한 어떤 그러한 문제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사람이 선택이 다 갈려. 자, 이 책의 주인공, 이 사샤, 사샤, 샤샤, 사샤. 네, 사샤요. 어, 샤샤의 선택과 샤샤는 일단은 처음에는 뭘 선택하려고 그래? 소년단. 소년단을, 소년단. 소년단을 선택을 해. 즉, 인형을 선택하려고 그래. 반면에 가족을 선택하려고 하는 인물이 있지, 여기서. 끝까지 가족을 선택하려고 하는 인물. 누구? 아빠? 아, 아니, 아까 누가 그 인상 깊었다 했잖아. 그 샤샤 친구 중에. 같은 반 애들 중에. 보르카요? 어? 보르카요? 보르카? 네, 눈깔이 북한애기, 되게. 보르카 이름이? 네, 보르카는 뭘 선택해? 가족. 가족을 선택해. 그래서 얘는 일부러 뭐 하기 위해서? 가족을 가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그, 그 죄를 저질렀다고 자기가 자수를 하잖아. 그래서 끌려가잖아, 일부러.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자, 우리나라 법에 부모가, 잡아. 우리나라 법에, 자, 승훈이가 네, 도둑질하는 거를 승훈이가 친구야. 아니야, 승훈이가 도둑질하는 거를 지훈이가 알았어. 근데 네, 지훈이하고 승훈이가 친구야. 그리고 네, 지훈이는 친구니까 승훈이를 뭐 해줬어? 숨겨줬어. 왜? 친구니까. 나중에 잡혀서 승훈이가. 그래서 너 어떻게 해서 숨었냐? 어디 숨어 있었냐? 너 숨는데 돈 어디서 났냐? 누가 도와줬다는 거야? 지훈이가 도와줬다는 거야. 자, 우리나라 경찰은 지훈이를 벌 준다, 칭찬한다? 칭찬. 아, 어? 벌, 벌. 지훈이는 벌 줄 거의 것 같아, 칭찬할 것 같아. 털요. 벌 줘. 아무리 친구 사이에 우정이 뜨겁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너 왜 뭐 했느냐? 너 왜 범죄자를 숨겨줬느냐? 범죄자가 도망가는 걸 도와줬냐 해서 지훈이도 벌 받아. 이해가?
네. 자, 그런데 준원이 아들이 사고를 도둑질을 했어. 그래가지고 준원이한테 온 거야. 그래서 준원이가 그 아들을 뭐 했어? 숨겨줬어. 그 아들에게 도피 자금을 줘갖고 했어. 나중에 그 사실이 그 아들이 잡혔어. 그래갖고 그걸 추적했더니 준원이가 도와준 게 밝혀졌어. 경찰은 준원이를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 안 한다. 한다. 경찰은 준원이를 처벌 안 해. 에? 처벌 못 해. 왜냐면 가족을. 우리나라 법에는 가족들은 신고를 안 해도 되게 돼 있어. 우리나라 법에는. 가족 사이에는. 왜?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거는 천륜에 어긋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옳고 그름보다도 더 먼저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가족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가? 네. 네. 우리나라는 왜 그럼 그런 법을 갖고 있느냐? 우리나라가 이른바 효도를 중요시하는 가족주의, 유교주의, 오면서. 유교 사상에 기초한 유교 문화를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고발한다, 부모를 고발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지금 북한 공산주의가 욕먹는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 여기 소련의 이 공산주의가 욕먹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애들은 가족보다 뭘 더 중요시 여겨? 나. 나다. 가족보다 국가, 그리고 공동체, 이념 이런 것들도 중요시 여겨.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사사로운 어떤 그런 관계보다 국가 공동체 이념이 더 중요해서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반국가주의, 반공산주의면 뭐 한다? 당연히 뭐 한다는 거야? 처벌. 고발해야 된다는 거야. 처벌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지훈이. 북한도 유교 사상이 있었던 나라잖아요. 아니, 그렇지. 중국이요, 중국. 중국도 그렇고. 네. 근데 거기는 응. 말하는데요. 뭐라고? 거기는 가족 고발하던데요. 가족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공산주의 이념이 뭐보다 유교 사상보다 더 막강한 거라고.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그런 유교를 뭐 했던 거야? 처음에는 배척했던 거야, 배척.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이해가? 네. 그래서 어떤 사상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 사상을 뭐 할 수도 있고, 채택할 수도 있고, 그 사상에 대해서 뭐 할 수도 있고, 밀어낼 수도 있다는 거야. 그 중국이 오랜 기간 동안 유교 국가였지만 공산주의가 들어선 이후에 그런 유교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 근대적이고 봉건적이고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그것들은 배척된 거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에 살면서도 유교를 무조건 다 받아들인 건 아니야. 지금도 유교 사상 중에 일부분은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이제 뭘 갖고 있는 거야?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과연 부모와 자식이라는 어떤 그런 가족이 더 우선이냐, 아니면 올바름 또는 뭐 신앙, 이념 이런 것들이 더 우선이냐. 또 결국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가치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거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고민과 문제를 갖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선생님이 아까 여기 그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 아들한테 자기를 따르라고 그래? 아니면 어떻게든 소년단을 가라고 그래? 가족을. 나. 소년단을 가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소년단을 가려면 아버지를 이 애는 어떻게 돼? 고- 고발해야 되잖아. 아버지를 성토해야 되잖아. 욕해야 되잖아. 그래야 소년단에 갈 수 있잖아. 이해가? 네. 네. 그러면 아버지를 위하는 거는 아버지의 말을 들어서 아버지를 욕하는 게 아버지를 위한 거야?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야? 아니요? 네. 아니면 아버지를 욕하지 않고 자기가 소년단에 가라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게 아버지를 위한 거야? 승훈아? 욕하는 거요.
어? 욕하는 거. 근데 준원아, 아버지를 아빠, 욕하고 아버지를 배신해서 소년단에 가는 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다? 네. 근데 아빠가, 승훈이. 응. 아빠가 그거를 그냥, 응. 그냥 예의상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무조건 그냥, 그런다고 하는 건 너무, 그 예의상 말한 걸 거다? 네. 그러면 아들이 아빠를 배신하지 말고 너도 그러면 나처럼 나를 지지해갖고 너도 그럼 나처럼 와서 감옥에 살아라. 아버지가 그걸 바랄 거다? 아니, 그냥 욕은 하지 말고. 욕은 하지 말아라. 욕은 너무 심하다. 네. 어. 지훈이는 어떨 것 같아? 네, 저는 제가 만약에 사실 아빠였으면은 응, 저는 당연히 그냥 자기 아들이 다 감옥 가는 것보다 당연히 응, 소년단한테서 자신을 비난받는 거라도 응, 자식이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응, 그리고 여기서는 아빠가 소년단한테 그냥 들어가고 했잖아요. 응, 그래서 거기 사실 아빠가 진짜 원하는 거는 응, 자기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닐까. 응.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는 결국은 샤샤가 소년단에 가는 거다라고 지훈이는 생각하는 거야? 네. 그렇다면 선생님 그럼 지훈이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그렇게 사랑했어. 그럼 자식은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않아야 돼? 사랑해야 되나? 어? 사랑해야 되죠? 그럼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면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라면 자식도 아버지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 어 효도를 하려면 자기가 일단 감옥에 가는 게 응, 감옥에 가서 사샤가 힘든 게 응, 훨씬 더 아빠한테는 응, 부여가 아니고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빠한테는 가장 효도가 아닐까요? 응. 근데 지금 네가 그랬지만 동시에 아빠 입장에서 봤는데 그 자식이 나를 그 지켜주기 위해서 나를 부정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가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뭉클하지 않을까? 감동스럽지 않을까? 그런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자, 지금 쌤이 뭐 어떤 답을 있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뭐 사실은 이런 일 자체가 없는 게 가장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어떤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뭘 더 중요시 여길 거냐,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길 거냐, 이게 뭐 100% 뭐가 옳다 그러다 이거면 결정하기 쉬울 텐데 그렇지가 않고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선택은 미묘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또 어떤 지점들을 따져봐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고민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준원이 네? 진행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 책, 잠시만요. 50쪽에 보면은 50쪽이요? 50, 라이사 고모는 음, 사샤를 집에서 내쫓는 대신에 돈을 주었는데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인 거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올바른 거다 생각이 들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샤의 아빠도 지금 이제 군인한테 끌려가는데 사샤가 고모네 집에 있으면은 언젠간 자기도 끌려가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고모의 생각이 얼추 이해가 갑니다. 지율 씨 발표해 주세요. 네, 저도 랄리사 고모의 대처가 어,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그리고 자기 가족 그리고 아이가 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 어,
사샤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대의를 위한 희생 그런 거였었던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사실 보면 전철 큰 돈이 아니고 전차 정도는 탈 수 있을 금액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어느 정도 며칠간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숙박비나 아니면 식비 이런 것까지 같이 챙겨줬으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는가. 너무 조금의 돈으로 대처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지만 근본적이게 여기 돌려보낸 것 자체는 저는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승훈 씨 해주세요. 저도 그냥 조금 야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아빠를 잃고 엄마를 잃은 음,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이 그냥 돈 그러니까 전차 한 번 탈 비용이면은 뭐 얼마 안 드는 것 같으니까 그 정도를 주고 돌려보낸다는 거는 조금 야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제가 이상적으로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럴 때일수록 그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품고 함께 그 어려움을 견뎌내야 된다라는 게 이상적인데 과연 내가 이런 상황에 몰렸을 때 그 아이를 내가 품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솔직히 좀 이렇게 용기가 없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고모의 선택은 어,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선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반면에 고모부는 너무 좀 심했다. 그 아이를 비난하고 뭐 우리를 어 뭐야 죽게 만들려고 네가 여기 왔냐라는 식으로 그 아이에게 뭐 그 쏘아붙이고 이런 것들은 어른으로서 그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거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선, 자기들의 안전을 지키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또 그 아이를 도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안전보다도 어쨌든 아이와 함께 살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솔직히 좀 이렇게 자신은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역시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스탈린 사회, 스탈린 그 공산주의 그 사회가 소련 사회가 아, 이러한 그 비극적 상황, 이런 좋지 않은 선택, 뭘 선택해도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선택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사회라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강요받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에 살아야지 이런 그 뭐야 정말 안 좋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사회에 산다라면 그 사람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훈이가 지금 말한 대로 그 돈을 왜 이렇게 조금밖에 주지 못했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야박해서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어. 너무 많이 주면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주면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준 거다.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돈 많지 않아요? 어떻게 돈이 많아? 아, 이 아, 당시 소련 사회가 보면 형편이 좋아? 아니요. 이 형편이 좋지 않잖아. 지금 소련 사회 자체가 보면은 한 집 안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뭐 하는 거야? 살지. 살아요. 겉으로는 뭐라고 말해? 우리? 어? 왜 한 집에 막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거야? 여러 가족이 같이 사는 거야. 11쪽 보겠습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준호님.
준호나 저, 11쪽. 저요?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여서 그런지 부엌은 사람들로 한창 북적였다. 성실하고 정직한 소비에트 시민 48명이 우미나르카라는 불리는 공동 아파트에 모여 살았다. 우리는 단 하나뿐인 부엌과 화장실을 함께 썼지만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우리는 행복한 대가족이었다. 모두가 평등했고 요인이 없었다. 누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누가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는지, 누가 자기 방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았다. 방과 방 사이 벽은 무척 얇았다. 어떤 벽이든 천장까지 다 있지로 알았다. 우리는 스탈린 동지에 관한 책이 가득 꽂힌 책방으로 방을 나누었다. 이 기발한 용역 덕분에 많은 칸을 두 가족이 쓰기도 했다. 스탈린 동지는 이렇게 생활 공간을 여럿이 함께 쓰다 보면 자본주의인 나 대신에 공산주의에 우리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내 생각도 같았다. 우리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줄을 길게 서고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노래를 다 함께 부르곤 했다. 그날 아, 아침 거기까지. 자, 거기까지 읽어보니까 겉으로는 뭐라고 그랬어? 왜 이렇게 산다는 거야? 공산주의 공동체? 우리를 깨칠 수 있다고 했어요. 공산주의 우리를 깨칠 수 있다. 함께 사는 공동체 생활을 깨칠 수 있다고 했어. 근데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가난해서요? 가난해서 각 개개인들마다 줄 공간, 집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훈이나 승훈이나 준원이가 살고 있는 집에 너네는 그냥 한 가족이 살고 있는 거잖아. 네. 기껏해야 4명, 5명이 살고 있는 거잖아. 근데 너네 지훈이네 가족, 너네 아파트 하나에 그 방 하나에 지훈이네 가족이 다 같이 살고, 또 다른 방에는 승훈이네 가족이 다 같이 살고, 또 다른 방에는 준원이네 가족이 다 같이 살고, 너네 12명이 너네 집에 다 같이 산다고 생각해봐. 그 거실하고 뭐는 부엌은 같이 쓰고, 그 생활이 과연 어? 행복한 생활일까? 서로 가족들간이 또 서로 친해지는 어떤 그런 생활일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겉으로는 공동체이고 모두가 다 평등하고 행복한 어떤 그런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뒤집으면 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야?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지. 그래서 여기 아까 준호이가 읽다가 만 그 부분 지훈이 읽어봐. 그날 아침. 그날 아침 이웃에 사는 마르파 이바노보다가 내게 당근 하나를 건네주었다. 나는 당근을 손에 들고 부엌으로 갔다. 어, 자, 선물이 뭐인 거야? 당근이. 당근 하나 주는 게 선물이라는 거야. 그러면 당근 하나도 뭐 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거기 이었다. 당근 하나도 귀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면 생활이 어려웠다. 어려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8쪽 보겠습니다. 아, 8쪽이 아니라 응?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자본주의들은 얼마나 8쪽 맞네. 자, 8쪽에 스탈린 동지 얘기가 편지 쓴 게 나와. 지훈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승훈이가 친애한 써. 스탈린, 아, 친애하는 스탈린 동지께 승훈이. 친애하는 스탈린 동지께 제가 행복한 어린 시절을 선물해 주신 동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운 좋게도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나라 소련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본주의 국가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적어놓은 글을 읽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소련에 살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참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절대로 이룰 수 없을 테니까요. 자, 거기까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얘는? 자본주의 국가가 좀 더 못 살고 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애들은 완전 거지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그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응? 얼마 전까지 북한 애들이 우리 남한 아이들이 너무나 뭐하게 못 살고 거지처럼 살고 있다고 그 애들은 그렇게 배웠다는 얘기야. 어? 왜 그렇게 가르칠까? 여기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어? 여기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응. 나가지 말라고. 그렇지. 자기 체제에 대한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어?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들, 쟤들에 비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함으로써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라는 거지.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가 이른바 폐쇄, 폐쇄적인 이라고 했거든. 그 뭘 하지 않는다는 거야. 개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남북이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북한 방송을 우리가 마음대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요. 없어. 반대로 북한 역시 남한 방송을 마음대로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왜 남한 방송을 마음대로 못 보게 하는 걸까? 거기서 정부에서 검열해요. 그러니까 왜 검열하는 거야? 왜 마음대로 못 보게 하냐고. 이념이 달라서 어? 적국이어서. 아까 적국인데 왜 못 보게 하냐고. 승훈이. 그 남한은 이제 소식을 응, 듣고 뭐 이제 뭐 주식이 엄청 올랐다, 뭐 경제가 응, 발달하고 있다. 그러고 우리 도시 사진 나오면 이제 응. 괜히 돌아가지고 이제 탈북하는 사람이 많을까 봐. 어, 그렇지. 지금 승훈이가 말한 대로 자기들이 가난한 걸 모르는 거야.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 알지? 네. 그러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은 그 소년, 아이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뭔 줄 알았어? 부끄럽다고 생각했어? 멋있는 옷을 입은 사람. 멋있는 옷을 입다고 생각했잖아. 왜 사람들이 다 뭐하다고 그러니까. 멋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른바 통제하는 거야, 통제. 언론을 통제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 세뇌를 시키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제한된 정보만을 보여주는 거야. 자, 미국에 거지들 있어, 없어? 많아요. 있어요. 노숙자들 있어. 그 네. 미국의 거지나 노숙자들을 촬영해서 이게 미국 아이들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야. 거짓이야, 진실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미국에 거지가 없어? 그 있어요. 친오빠들은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일부요. 일부 극히 일부라는 거야. 근데 극히 일부를 마치 뭐인 것처럼 음, 평범 전부인 것처럼 보여준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보다는 뭐하다? 낫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즉 이런 식이야. 자, 봐. 공산주의 소련인은 당시에 이 정도 생활 수준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정도 생활 수준을. 네. 이 정도 생활 수준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당시 미국의 생활 수준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정도 생활 수준을 갖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 정도. 네.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은 이 소련보다 뭐 하는 거야? 더 잘 살아요. 잘 사는 거잖아. 그런데 누굴 보여줘? 아래 있는 거. 여기를 보여줘. 여기를 보여주면서 우리보다 뭐 한다? 회선. 못 산다. 우리보다 못 산다. 라고 보여주는 거야. 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이걸 보지 못한 상황에서 얘들은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란 얘기지. 이해가? 네. 네. 자, 우리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어. 아프리카 사람들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야? 가난 가난해서 굶주리고 헐벗고 있고 막 그 신발도 못 신고 다니고 그렇게 생각하잖아. 네. 근데 아프리카가 다 그럴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야. 아프리카에도 커다란 빌딩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뭐 한다고 생각해? 그지요. 가난 가난한 사람들 생각을 해.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왔다 그러면 다 가난뱅인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아프리카에도 부자들은 또 엄청나게 큰 부자들도 있다는 얘기야.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부자들도 있다는 얘기야. 그런 것처럼 어쨌든 제한된 정보를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 뭐야 자기 체제 그 사람 정보를 가둠으로써 그럼으로써 그 자기 체제가 뭐야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부러 북한에다가 CD 같은 거, 비디오 같은 거,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사진이나 이런 상황을 알리는 그런 삐라 이런 거를 풍선에 해가지고 북한에 날려보내는 거 알아? 네. 그 이유들이 뭐야? 우리나라의 체질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나라 체제를 알아서 야 북한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속고 있는 거다. 그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란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게.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걸 알면 북한 사람들은 행복할까? 불행할까? 불행이에요. 네. 어? 불행이에요. 불행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줘야 될까? 알려주지 말아야 될까? 알아야 근데 되지 않을까요? 알려줘야 되는데.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지훈이, 승훈이, 준원이가 지금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너네들이. 네. 네. 너 이 정도면 뭐 잘 사는 거야. 웬만큼 잘 사는 거야. 알고 있어. 근데 지훈이, 승훈이, 준원이에게, 야, 너네 사는 거 잘 사는 거 아니냐고, 이른바 대기업 회장님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야. 그 회장님들의 자식들, 손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야. 이른바 럭셔리한 삶을. 이런 삶도 있어. 라고 너희들에게 만약 알려준다라면, 그래서 야, 너 이런 삶도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 진실을 알려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지훈이, 승훈이, 준원이를 위한 길일까? 아니면 차라리 그런 거는 모르고 그냥 사는 게 더 나은 걸까? 모르고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지훈이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승훈이나 준원이는 어때? 또 모르고 사는. 준원이 형, 모르고 사는 게 낫다? 승훈이는? 그냥 네. 알더라도 그냥 조금 진실을 알고 이제 이거는 진짜 좀 갑부들의 삶이다 알고 아, 바쁘들의 삶을 알아도 너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거야?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갑부들의 삶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살면 음, 괜찮을 것 같다는 거지요. 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 사람을 진짜로 위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진실을 다 알려주는 게 과연 그 사람을 위하는 어떤 그런 길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거짓 속에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안에서 행복하다면, 오히려 진실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의 행복이 깨진다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게 더 나은 건가? 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어떤 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응? 근데 그 애한테 야,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어. 라고 진실을 알려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야, 너희 아버지 지금 외국에서 일하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뭐해? 돈 벌어가지고 너한테 돈 벌어 너 뭐 이렇게 생활비 같은 거 대주고 있어. 아버지가 이제 너 크면 몇 년 후에 돌아오실 거야. 라고 그 아이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 아이는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서 살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고 있는 애가 있어. 그 거짓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애한테 아 사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셨어 라고 알려줘야 돼? 아니요. 아니면 알려주지 말아야 돼? 말아야 말아야 돼. 어? 말아야 돼요. 알려주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러면 여기는 이 스탈린 체제에서 자본주의 애들이 잘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지 말고 우리 공산주의가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알려주지 말아야 돼? 그건 또. 다른 맥락이야 그거는? 네. 네. 어떻게 달라? 이거는 응, 만약에 알게 되어서 이거가 응, 목적이 이 우리 체제로 오는 응, 거잖아요. 응, 뭐라는 걸 탈북하면서 그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응, 응, 우리 삶은 잘못됐다고. 응,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탈북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죽으면 어떡해요? 응, 그럼 그 본 사람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어가지고 응. 저는 그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쟤네들끼리 불행하지만 잘 살아라 그런 아, 기한. 그럼 지훈이는 그럼 알려주지 말아야 된다? 네. 어. 승훈이나 준호는 어떻게 생각해? 지훈이 생각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된다. 왜? 그, 아무리 탈북을 해서 총을 쏜다 하잖아요. 음, 근데 북한 주민 수가 얼만데 그 어마무시한 수의 양을 이렇게 총으로 다 쏘겠어요. 음, 무기도 부족한데. 음, 그래서 그런 걸 알려줘갖고 음, 북한 홀딱 망하게 해야 돼요. 국가를 망하게 된다. 일단, 승훈이, 저도 그냥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냥 그거 알려주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좀 뭐랄까 좀 기가 죽지 않을까요? 음, 자,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너 혹시 고민해 볼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쪽, 마지막 문단. 우리 승훈이가 읽겠습니다. 저기요? 15쪽 마지막 문단.
네. 공산주의는 이제 막 세상에 나왔다. 이제 곧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가끔씩 자본주의 국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곳 아이들은 이런 당연부터 맛볼 기회가 없겠지. 거기서 이제 이른바 두 가지 이유로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야.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대로 자본주의는 당근조차 못 먹을 거다. 자본주의는 가난하다. 정부가 통제되면서. 그러니 우리 공산주의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 있어.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아까 나오지 않은 새로운 정보는 뭐야? 이 사람들이 왜 이 체제를 인정했던 거야? 이제 곧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발전할 어, 거라고요. 그치. 공산주의인데 처음이라서 이렇게 우리가 뭐 한 거다? 어려운 거다. 근데 앞으로 공산주의가 성숙하면, 발달하면 공산주의 그의 이상이 실현되어서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게 될 거다.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라는 논리를 갖고 얘기했다는 거지. 자, 이거 똑같은 논리야.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스탈린, 아까 말했던 스탈린이 잘못한 거지. 공산주의가 잘못된 게 아니다. 공산주의는 좋다. 근데 이 스탈린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스탈린이 아닌 진정한 공산주의를 하면 공산주의가 잘 될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반면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거 아주 헛된 꿈이다. 희망 고문이다. 공산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공산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뭐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실패한 거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사실 몰라. 근데 그 사람들마다 또 그런 판단과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첫 번째 문단. 네, KGB라고 나오는 거 보여? 네. 네. 그 KGB, 그 준호이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로쳐진 부분. KGB요? KGB. 몇 쪽이죠? 15쪽 둘째 줄. 아, 루비안카 공장에 있는 KGB 소련 국가보고위원회인 소련 시절 국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대외 첩보 활동을 벌였다. 거기까지. 그래서 KGB라는 소련의 그런 국가 기구가 있었다는 거, 조직이 있었다는 거야. 지금 소련, 그 러시아의 저기가 누군지,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 푸틴이요. 네, 푸틴. 푸틴. 이 푸틴이 바로 이 KGB 출신이야. 푸틴이 과거에 KGB 출신인데 그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권 정보를 다룬다 능하다라고 능수능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KGB가 있는데 소련에만 있는 걸까? 이런 조직이? 아니요? 아니야. 어디에도 있나? 미국에도 있어. 미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대외 첩보 활동을 벌이는 거. 미국에는 뭐라고 그래 이거를? CIA 들어봤어? 네. 미국에는 CIA가 대외 첩보를 해. 국내에는 FBI. 네. FBI가 국내에 그 우리나라로 치면 경찰. 그게 FBI는. 근데 CIA는 국내가 아니라 국외. 그분들. 근데 이제 수근이. 그래서 화장실 좀 다녀도 돼요? 근데 미국과 소련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점은 미국 측의 주장이에요. 미국은 그 CIA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정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소련 같은 경우는 이 당시 KGB는 소련이라는 국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정권, 스탈린이라는 독재자를 위한 어떤 그런 사적인 기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즉 스탈린 이퀄 소련, 그 동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통령하고 국가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여야 되지만 사실은 대통령은 언제든지 뭐 하는 거야? 바뀌는 바뀌어요. 거잖아. 5년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지만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뭐 하는 거야? 더 오래 가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대통령 한 개인에게 충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가에 충성해야 되느냐. 거의 많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가 일치를 해.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들이 때로는 뭐 하다는 거야? 일치하지 않는 네. 경우가 있다는 거야. 사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그런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거지. 지금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잖아. 선생님으로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부분과 이선배라는 개인으로서 이선배라는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이 일치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때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이선배라는 어떤 그런 한 개인으로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독수기 선생님으로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선배라는 개인의 견해가 아닌 독수기 선생님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들 때로는 이제 그 뭐야 판별하기가 좀 이렇게 어려운 어떤 그런 지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까도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국가정보원, 국정원이라는 기구가 있어. 네. 그리고 이 기구는 얼마 전까지는 안기부, 안전기획부에서 안기부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 전에는 중앙정보부라는 그런 그 기구였어. 그래서 그 중앙정보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에서 이른바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중앙정보부가 이른바 박정희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감시하고 간첩으로 몰고 그들을 체포하고 뭐 사형시키고 그런 역할들을 했었다는 거예요. 공작을 꾸미고 그런 점에서 이제 KGB나 이런 중앙정보부나 이런 것들이 물론 그들은 당연히 뭘 위한다고 그래? 국가를 위한 뭐라? 국가를. 국가 체제를 위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역사적인 어떤 그런 평가는 국가 체제를 위한 측면도 있었지만 한 개인 대통령, 스탈린, 뭐 박정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이 아버지도 그렇고 이 다임쌤, 아까 쌤이 그분 인상 깊다고 했었는데 이 다임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가장 그 수를 위한다고 했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였다는 거야? 살기.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이익과 살기 위해서 남을 이렇게 고발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그렇게 해서 모두가 살게 되면 결국은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죽게 돼요?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는 거야. 이 이야기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가 고발을 열심히 하면 누군가 너도 뭐 할 거다? 고발할 거. 고발할 거다. 그러면 서로가 만인의 투쟁이라고 그러는데 서로가 너무 힘들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 반대로 돌려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뭐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실? 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실이라고 제목이 붙었을까? 한 챕터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제목을 이해했어? 아니요? 반어법이지 않을까요? 반어법. 뭐라고? 반어법? 네. 또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가장 완벽하지 않을까요? 어? 스탈린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게 가장 자기한테 이익이 돼. 가장 스탈린 시점에서 가장 완벽한. 음. 자,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 보겠습니다. 68쪽 보겠습니다. 자, 지훈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줄. 자, 모두 집중이요. 어, 자, 모두 집중하도록 해요. 우리는 지금 소중한 교훈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의 아이에게조차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요. 우리에게 협력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길로 갈 것이냐 하는 선택 말이죠. 이나 페트로브나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보르카는 당국이 협력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여기는 당국은 바로 여러분의 선생님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보르카를 다시 교실 안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교양실로 보내 벌을 받게 할지 선생님이 결정해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리 소련의 교실은 세상에서 가장 민주적이에요.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니까요. 여러분은 투표를 할 거예요. 자, 보르카를 교장실로 보내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을 손들어 봐요. 자, 이 부분이 쌤님이 이 책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실이라는 제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가장 민주적이어서. 이 선생님은 나 독재하는 사람 아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해라. 얼마나 민주적이냐. 우리 소련은 이 공산주의 이렇게 뭐다? 민주적이다. 너희들 의견을 존중한다. 맞아? 이 책을 읽어보니까? 아니요? 근데 이 민주적이라는 이름을 빌렸을 뿐이지 끊임없이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감시하고 강요하고 있다는 거야. 민주적이라면 자, 여러분들 부탁인 것과 부탁 아닌 거의 차이 있으면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부탁과 부탁 아닌 거의 차이가 뭐야? 내놔와 내놔주세요. 아, 뭐라고? 내놔와 내놔주세요. 내놔와 내놔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부탁이냐 부탁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뭘까? 강요? 부탁과 강요의 차이가 뭐야? 음, 자, 얘들아, 나 배고픈데 너희들 너 빵 하나만 줄래? 라고 하는 거 부탁일까 강요일까? 하기요. 강요, 어? 강요. 강요야? 네, 부탁이야? 부탁이요. 강요. 자, 부탁과 강요는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나 배고프니까 빵 하나 줘. 이러면 강요고 빵 하나 줄래? 이러면 부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부탁과 강요의 차이는 내가 지훈아 너 나한테 빵 하나 줄래? 라고 했는데 지훈이가 뭐 아니요 저 드릴 수 없어요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아 그래 알았어 라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건 뭐야? 부탁? 부탁이야. 근데 지훈이가 아니요 지금 저 못 드리는데 오늘 뭐? 왜 못 줘?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왜 못 줘? 줘! 라고 하면 그건 뭐야? 강요. 강요예요. 강요야. 말로만 부탁이지. 그건 강요. 강요라는 거야. 즉 부탁과 강요의 차이는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냐 없냐. 거절을 자유롭게 할 수 할 수 있냐? 있냐 없냐의 차이야. 단지 선거 너희들의 뜻을 마음대로 얘기하세요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이 자기의 뜻을 뭐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확실하게? 자유롭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지금 쌤이 수업 계속 해도 돼? 네? 너희들 의견에 따라서 내가 결정할게. 라고 했을 때, 어때? 내가 지금 쌤이 지금 이 수업을 좀 계속해도 될까? 아니. 승원이, 지훈이. 승원이, 쌤 지금 수업 좀 이렇게 좀 더 해도 돼?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 야, 안 된다. 완전히 뭐가 안 돼? 너, 이거 지금 뭐, 남는 것도 많았고, 지금 이거 더 마저 해야지, 너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수업 제대로 해서 너 공부도 잘하면 좋지. 이렇게 말하면 이건 뭐가 아니라는 거야. 부탁? 부탁이 아니에요. 부탁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쨌든 승훈이를 설득했어. 그러니까 승훈이가 알았어요. 그럼 해요. 그러니까 야, 난 너희들 의견 물어가지고 너희들 뜻대로 수업 계속 하는 거다. 라고 말한 것. 그러면서 난 민주주의다라고 말한 것. 그건 뭐가 아니라는 거야.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실이라고 얘기한 어떤 그런 부분들 아까 누가 반어법이라고 했는데 겉으로 이들은 완벽하다고 믿어. 공산주의 어떤 그런 이념들이나 이런 것들 민주주의라고 믿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안에는 감시, 그 배반 이런 것들이 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폭로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책이 바로 이 책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뭐였더라? 다음 주 책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우리 세상의 기호들 맞나? 우리 세상의 기호들이라는 책이야. 기호에 관한 책이야. 다음 주에는 그 책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